안녕하세요, 몽쌤이에요. 자, 지금 학생들 수업 다 끝나고요. 학생들 다 귀가해서 지금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하루 종일 마스크 끼고 수업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일단 뭐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는 당연히 선생님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상황이죠. 어쨌든 학생들 가고 나니까 저는 자유입니다. 자유. 너무 좋아요. 빨리 그 일상적인 그런 생활로 돌아왔으면 좋겠고, 학생들 얼굴 보면서 좀 같이 웃고 같이 먹고 또 같이 즐기면서 수업을 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퇴근하기 전에 그 메일을 하나 받았는데요. 학원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물론 제가 이제 학원 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쪽지를 주셨는데, 학원비 때문에 지금 저쪽 학원에서 좀 문제가 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지금 제가 읽어볼게요. 지금 제 딸이 그 학원에서 11일 다녔대요. 11일 다녔는데 학원에서는 학원비에 대한 그 반환이 지금 뭐 확실히 얘기를 해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 같아요. 보니까 그런 경우에 지금 어떻게 되느냐, 무슨 법적으로 어떤 그런 기준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그 우리나라 그 교육법 시행령에 의해서 일단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팩트예요. 팩트니까 뭐 제가 지어내는 것도 아니고요. 결론은 이 친구는 받을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럼 받을 수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까? 라고 하시는데,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살펴보기 전에 요즘에 뭐 유튜버들 하는 거 보니까 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도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은 그게 있어요. 만약에 이제 학생이 수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준으로 10일로 둘게요. 한 달에 10일 정도만 딱 둬서 얘기 말씀을 드릴 텐데, 10일 수강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교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교습 장소가 막 없어지고, 대표적인 게 어떤 경우가 있어요? 폐원, 그렇죠? 등록이 말소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강제 폐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습 정리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교습을 받고 싶어도 못 받잖아요. 그쵸? 근데 20일치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아요. 그러면 학원에서는 반드시 20일치에 대한 얘기는 반드시 20일치에 대한 교습은 환불을 해주셔야죠. 그래서 이거는 교습 그 시행령에서는 일할로 계산해 가지고 환불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20일치를 환불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학부모님, 학생 반드시 20일치를 받으셔야 돼요. 근데 이제 갑자기 원장님이 잠수를 타요. 참 모호하죠. 그쵸? 뭐 법적으로 또 이게 뭐 소송 걸는 것도 그렇고, 뭐 되게 저는 법을 잘 모르지만 되게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경우는 없어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이런 경우는 뭐 2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요.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학생이 이제 학원을 다니면서 중간에 이제 끊는 경우가 있잖아요. 학원은 계속 영업을 합니다. 그렇죠? 중간에 끊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 우리는 보통 학원들이 한 달 기준으로 많이 하잖아요. 물론 3개월, 6개월 이렇게 해서 등록하는 학원도 있는데, 저는 그냥 한 달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한 달 기준으로 말씀드릴 때 교육법 시행령에서는 보통 4가지로 보통 나눠지거든요. 4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교습을 받기 전이에요. 내가 학원비를 내고 수업을 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가기가 싫어. 교습을 받기 전에는 학원에다가 학원비를 반환을 요구할 때는 100% 다 받겠죠. 왜냐? 교습을 안 받았잖아요. 제가 받은 게 없으니까 당연히 100% 받으셔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시행령에 의하면 3분의 1, 그러니까 이제 10일이죠. 10일 정도 기간까지는 남은 부분 20일에 대한 환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그 법규에 의하면은 3분의 1, 총 교습 시간의 3분의 1 경과 전이라고 말씀을 좀 이렇게 드릴 수 있는데, 우리는 그냥 쉽게 10일 전이라고 합시다. 10일 전까지 다니시면 20일에 대한 그 학원비 환불을 받을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좀 잘 들으셔야 돼요. 반이에요, 반. 15일. 15일 이전. 그러니까 뭐 14일, 13일 이렇게 있다.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나머지 절반에 대한 2분의 1에 대한 거는 환불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한 18일 정도 다녔어요. 19일 다녔다 칠까요? 20일 다녔다 칩시다. 즉 반이 넘어가요. 2분의 1 이상이 되면은 법령에서는 환불을 학원에서 해줄 의무는 없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꼭 아셔야 돼요. 학부모님들이 간혹 가다가 잘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데 법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2분의 1 경과가 되면 우리는 15일이라고 합시다. 15일이 넘어가 버리면은 학원비는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다. 이걸 꼭 머릿속에 명심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뭐 3개월치를 같이 냈다. 3개월치 같이 내면은 15일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3개월이면 한 90일이라 쳐요. 90일인데 내가 만약에 20일을 다녔어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죠. 한 달짜리에서 15일 넘어가면은 받을 수 없죠. 그쵸? 그거는 일단은 받을 수가 없고 나머지 2달치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대부분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학원은 한 달 다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문의 주신 실명을 거론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학생 어머님께서는요 11일 다니셨죠. 11일 다니셨기 때문에 좀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3분의 1 넘어갔잖아요. 어쨌거나 3분의 1 넘어가고 2분의 1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2분의 1에 관련된 금액을 환불을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라면은 근데 저희 학원, 제 학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요, 지금 대부분 동네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저도 이제 뭐 학원가에서 근무를 해봤지만은 학원가 같은 경우는 뭐 학생들이 저기 멀리서도 많이 와요. 근데 지금 이제 여기 저 김포 같은 경우는 이제 동네에서 대부분 이제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지나가다 만나요. 학부모님 만나고 인사도 드리고, 그리고 항상 그렇잖아요. 유종의미라는 게 있잖아요. 유종의미. 끝날 땐 좋게 끝내는 게 가장 좋으니까 저라면은 그래요. 그냥 학원 가셔가지고 그냥 좋게 그러면 원장님 입장에서는, 제가 원장 입장에서는 가장 간단하게 그냥 일할 계산으로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11일 다녔기 때문에 19일에 관련된 거를 환불해 주시면 가장 깔끔한 거죠. 만약에 수강료가 3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11일 다녔기 때문에 30분의 11 맞나요? 그걸 다니고 그걸 제외하고, 즉 11만 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19만 원을 환불해 주면 가장 깔끔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시행령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지만 학원 쪽에서는 대부분, 제가 아시는 원장님은 대부분 그렇게 일할 계산 하시고요. 횟수로 오시는 분들은 물론 횟수로 계산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원만하게 잘 해결하시길 바라고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저 학생들 항상 수업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맨 마지막에 얘기를 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어머니께서 11일 다니시고 11일 날 곧바로 학원에 통보하셨어요. 그쵸? 근데 만약에 말이에요. 만약에 11일 다니시고 너무 바빠요. 바빠가지고 학원에다가 20일 날 통보합니다. 물론 그 중간에 학원에서는 계속 연락이 와요. 왜 안 와요? 왜 안 와요? 그러면 엄마는 전화를 못 받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제가 나중에 연락 드릴게요. 이렇게 됩니다. 아마 그런 경우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친구는 그러면 10일에 대한 환불을 받나요? 학원법 시행령에 의하면 반드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날까지 경과된
그렇게 이렇게 문구가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어머니 같은 경우는 20일 날 말씀을 하셨잖아요. 통보를 하셨잖아요. 그럼 학원의 입장에서는 20일부터가 학원을 안 다닌다,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원 입장에서는 학원비를 반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의적으로는 10일치를 원래 대부분 해드리는데, 시행령에서 그렇게 말씀을, 학원에서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혹시 어머니 같은 경우 지금 11일 다녔다고 하셨지만 학원에다가는 그 이상 지난 다음에 아마 통보하지 않았을까, 제 판단은 그래요. 제가 쪽지렇게 답을 보내드렸는데 그게 맞으시면 댓글로 하면 좀 그런가요? 하여튼 쪽지 다시 주세요. 그럼 제가 그러면은 자세하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학원을 못 다닌다, 그러면 그 못 다니는 날, 통보한 날, 그때부터 적용된다는 걸 머릿속에 꼭 명심하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 학원비에 대한 환불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법령에 의하면은 이렇게 좀 탁탁탁하게 나눠져 있는데, 솔직히 이 사람 사는 건 그렇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원과 그다음에 학부모님이라 해야 되나요? 학생이라 해야 되나요? 하여튼 학원과 학부모님이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건 대화, 열린 마음에서 대화를 해가지고 서로 간에 불만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결론을 내리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학원비 환불에 대한 얘기 잠깐 해봤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다음에는 좀 더 더 궁금해하시는 내용들 혹시나 쪽지나 메일로 주신다면 또 그 부분 제가 또 최대한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 제가 최대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은 아마 제 수업으로 또 만나게 될 거고요. 학생과 학부모님, 학생만을 위한 거는 영상 강의가 되는 거고요. 수학 영상 강의가 되고, 학부모님을 위한 거는 이렇게 수학 외적인 어떤 그런 학원에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교육법에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이런 주제를 통해서 계속 열린 마음으로 저도 소통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